3학년 첫 시작을 알리는 이제 제곱근의 뜻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단원 제곱근의 뜻 페이지는 12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엔 개념 강의입니다. 개념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교과서 준비해주시고 노트 준비하셔서 선생님과 같이 필기하면서 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수업은 역시 평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1.1단원 제곱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제곱근이란 어떤 두 단어의 합성어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제곱근. 여러분들 여기에 두 단어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두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제곱이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근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곱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바로 같은 수나 문자를 두 번 곱하는 것. 이것을 제곱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 얘는 어디서 나왔더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에서 들어봤었죠. 방정식에서 무엇을 근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방정식에서 그 식을 참으로 만드는, 참이 되게 하는 그 x의 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것은 아마 제곱 두 번 곱하는 거, 그리고 근 방정식과 연관이 되어 있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유추는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곱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들을 여러 가지 볼 거예요. 자, 넓이가 1인 정사각형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한 변의 길이, 여러분 넓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이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1 곱하기 1은 1 되니까 아마 한 변의 길이는 1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수를 곱해서 4가 되는 수를 택해주면 되겠죠? 얼마가 되죠? 그렇죠. 2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넓이가 9인 정사각형 커다랗죠? 그렇죠? 이 친구의 한 변의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9가 되는 거 누가 있냐면은 3이 되겠죠. 3.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쭉쭉 계속할 겁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할 거냐? 넓이를 알 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 정사각형을 하나 들고 올 거예요.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A라고 해볼 겁니다. 이제 문자를 들고 오는 겁니다. 숫자에서. 자, 그럼 여기서 한 변의 길이, 아까 계속 누구를 구했어요? 한 변의 길이를 계속 구했으니까 구하고 싶은 것을 x로 들 겁니다. 그래서 얘를 x라고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넓이와 이 한 변의 길이 사이에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x이고 넓이가 a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x 곱하기 x가 무엇이 된다? a가 된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해주면 x제곱은 a. 근데 아까 계속 누구를 구했어요? 우리는 한 변의 길이를 구했죠. 그 한 변의 길이가 누구예요? x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식에서 누가 알고 싶은 것? x를 알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x,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a가 되는 그 x를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제곱하여 a가 되도록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누구의 제곱근이냐면 바로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요. a의 제곱근.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정의이기 때문에 a의 제곱근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x의 제곱 이꼴 a일 때 x의 값을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구나, 혹은 같은 수를 곱해서 a가 되게 하는 그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이 말의 뜻하는 말은 바로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찾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x제곱 이꼴 a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찾는 겁니다. 그 값을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계속 문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9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 9의 제곱근은 무엇일까?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또 다른 말로 우리는 x제곱이 9를 만족하는 x의 값. 아마 이거는 우리가 방정식 맞죠? 여기 x의 값을 가지고 있고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방정식이라고 하죠. 아까 뭐와 관련되어 있다 했어요? 제곱근은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다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곱이 있는 방정식이라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곱하여 구간되는 수. 그럼 그 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3의 제곱은 9. 3이 있겠네요. 그 다음 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역시 9. 마이너스 3도 있겠네. 그래서 우리는 9의 제곱은 즉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무엇이다? 바로 3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제곱근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에 나오거든요. 한번 잘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 4, 9 이런 숫자 말고 다른 숫자에 대한 제곱근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바로 틀렸네요. 여러분들 0이랑 다른 걸 먼저 보고 나중에 할게요. 자, 0의 제곱근은 우리가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를 의미하고요. 그것은 x의 제곱이 0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의미합니다. 같은 수를 곱해서 0이 되는 수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0밖에 없겠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무엇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즉, 같은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뒤져봐도 음수를 제곱하면, 즉,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역시 양수.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요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렇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중학생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거 내용 정리하면요. a의 제곱근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x제곱 이꼴 a를 만족하는 x의 값이라고 하는데 아까 했죠? a가 양수일 때 했었고 0일 때 했었고 음수일 때 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생각하지 마요? 음수일 때는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방금 했던 내용을 좀 더 정리하면은 양수 a의 제곱근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항상 뭐였죠? 플러스 3 있었고 마이너스 3 있었죠. 9의 제곱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수는 절대값으로 같습니다. 부호만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0. 하나만 존재한다.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2개, 0의 제곱근은 1개 이렇게 존재하고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던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그 친구가 뭐냐면 2의 제곱근입니다. 2의 제곱근 조금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2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한다? x제곱이 2가 되는 x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1.5를 두 번 곱하면 뭘까요? 2.25죠. 그렇죠? 1.4를 두 번 곱하면 얼마예요? 1.96입니다. 1.41을 두 번 곱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핸드폰 두드려 보세요. 아무리 두드려봐도 2에 가까이 갈 뿐 2를 맞춰지지 않아요. 그럼 뭐야 이거 그치?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수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만들기 전에 터무니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수는 뭘까? 과연 있을까? 존재할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도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이 친구, 이 도형은 넓이가 얼마냐면 4입니다. 4의 넓이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변의 길이는 2가 되겠죠. 이 도형 안에서 선생님은 뭐를 찾을 거냐면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와우. 어떻게 찾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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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을 이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반토막이 나겠죠. 그죠? 이거 2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비슷한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이 넓이가 뭐가 되겠어요? 전체 넓이가 4니까 반토막 나서 넓이가 2가 되겠죠.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이 길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편의 길이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란 말은 같은 수를 2번 곱해서 2가 되는 그 길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근데 뭐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호를 가지고 옵니다. 기호를.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정할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뭐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러한 기호를 들고 올 때, 이러한 이상한 기호, 이러한 기호를 들고 와요. 이 기호를 사용할 것이고요. 이 기호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근호라고 부를 겁니다. 이 기호만 부를 때는 근호.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까 제곱근 할 때 그때 근자예요. 근호라고 부를 거고요. 그다음 읽을 때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은 이 근호를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을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기호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루트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씁니다. 루트. 이렇게 쓰는데 이 기호 모양을 어디서 따오냐면 여기 R에서 따온 거예요. 이렇게 R을 뒤집어서 이렇게. 이거는 속설입니다. 정확한지는 몰라요. 이거는 속설이고요. 뭐 그렇다는 거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쓸 겁니다.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수는 몇 개? 2개. 어떤 거? 양수, 음수,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2개가 나온다 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앞에 부호가 없다. 부호가 없다라는 것은 플러스. 그렇다면 반대로 누구도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친구도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읽느냐? 얘를 뭐라고 읽는다고? 제곱근이라고 읽는다고. 근데 얘는 플러스야. 그래서 우리 얘는 2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2의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루트라고 읽는데 저기 순서대로 읽는데요. 루트 2 이렇게. 보통 이걸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는 보통 이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얘가 2의 양의 제곱근이면 얘는 2의 음의 제곱근. 오케이?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어요? 얘부터 읽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읽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읽는 방법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정리하면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이 수를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의 제곱근? 그렇죠. 2의 제곱근. 그래서 2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여기 2라는 것에 루트를 붙여주면 되구나. 근호를 붙여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대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양수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입니다. 맞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잊지 말란 뜻이에요. 그 다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X의 제곱 이꼴 A를 만족하는 X의 값을 뜻합니다. 선생님이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나중에 뒤에 2차 방정식에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A의 제곱근을 어떻게 쓴다? 기호를 가지고 와서 쓴다. 왜? 나타낼 수 없는 숫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루트 A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읽는다고?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루트 A 그다음에는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쓸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 다음,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3의 제곱근. 3의 제곱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붙이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쉽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제곱근 3이 나왔어요. 제곱근 3. 제곱근 3은 뭐지? 아까 근호를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호를 제곱근이라고도 읽고, 루트라고도 읽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곱근 3, 이건 한국말이야, 한국말. 우리나라 말. 이것을 영어로 고치면, 죄송해요. 루트 3이라는 뜻이에요, 루트 3.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영어로 한다고 해서 루트 3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루트 3. 이렇게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와 얘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의 제곱근과 제곱근 3. 이 두 개 구분을 잘 해야 되고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다?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 그것은 바로 루트가 어떻게 달리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달리냐. 그냥 루트가 달리냐. 그 차이입니다.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 많으니까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꼭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3의 양의 제곱근. 이거는 이거 없이 생각하세요. 3의 제곱근 뭐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그 중에서 누구? 양.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3의 은의 제곱근. 이거는 음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루트 3,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좀 더 빨리 갈게요. 여기서 잠깐 무엇을 볼 거냐면요. 25의 제곱근을 잠시 볼 거예요. 25의 제곱근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25의 제곱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제곱하여 25가 되는 수가 되겠죠. 근데 이 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5라는 거 알잖아요. 5는 25. 그래서 플러스 25도 있고 마이너스 25도 플러스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랑 얘는 같은 거니까 얘도 얘도 서로 같은 거겠죠? 그쵸? 그러면 부호 서로 떼서 생각하면 누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얘는 루트 25와 5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근호가 달려있는 것이 근호가 없이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모든 수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어떠한 수가 그렇게 가능한지 잘 살펴보면은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제곱해서 나오는 수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찾을 수 있으면. 그러한 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25, 1, 4, 9, 16, 25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제곱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호 아닌 제곱수인 경우 우리는 이렇게 숫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루트 9라고 하는 것은 9의 양의 제곱근. 9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하여 9가 되는 양수. 그 수는 무엇? 3. 근데 얘는 루트 9예요. 그쵸? 근데 루트 9라는 것은 안에 9는 뭐의 제곱이죠? 3의 제곱. 그래서 결국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여기 있는 3이 쏙 빠져나온다는 거. 제곱이랑 제곱근은 서로 역관계라는 것을 아마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모두 끝났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냐면 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 13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문제 1, 2, 3, 4를 이렇게 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줌이 짱 열리면서 그때부터 풀이를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문제 풀러 가세요. 줌에서 보겠습니다.